오늘은 건카랩스 팀이 만든 건카 지지 사이트에 있는 최고의 건카 대시보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저희 지식 베이스에 와 있습니다. 현재는 러시아어로만 제공되고 있지만 곧 다른 언어로도 번역될 예정입니다. 여기 이 대시보드에 관한 글이 있으며 이 글의 링크는 설명란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대시보드 자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무엇이 흥미로운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여기 있는 모든 것이 흥미롭습니다. 먼저 전체적으로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헥스 거래소 가격이며 텔레그램 지원을 통해 이미 형성된 커뮤니티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의견이나 제안을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담당자가 빠르게 대응해 드립니다. 여기 있는 이 정보는 아마도 그쪽에서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 별로 유용하지 않은 정보입니다. 이건 그들이 어디서 정보를 가져오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데이터지만 여기서만 가져오는 건 아니라서 굳이 보여줄 필요 없어요. 에포크 번호, 종료까지 남은 시간, 다크 모드 전환 기능도 있죠. 러시아어와 중국어 등 다양한 언어가 있습니다. 지금은 영어로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건 API입니다. 즉 데이터를 API를 통해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로 들어가서 회원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데이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테스트용으로 꽤 많은 양의 API를 무료로 제공해 줍니다. 좋습니다. 그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자,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네트워크 오버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네트워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기본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이 지표는 매우 흥미로운데 네트워크 참가자, 즉 마이너들이 장비를 가지고 있고 그 장비마다 무게웨이가 있는데 이 무게 단위당 얼마나 보상을 받는지를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무게일 단위당 0.353646 GNC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꼭 이해하셔야 합니다. 여기 무게를 보세요. 지난 에포크 총 무게인 198에서 지금은 199가 됐고 저기는 198입니다. 그 다음은 에포크 보상입니다. 전체 보상 지급량을 나타냅니다. 이 에포크에서 보상량이 계속 줄어듭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하루 약 300개의 보상이 지급되는 수준입니다. 일정한 비율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2년마다 하빙이 반복되며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즉 비트코인처럼 갑자기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줄어듭니다. 채굴자 보상이 줄었습니다. 260일에서 294로 보이지만 왜 더 적을까요? 일부가 커뮤니티 풀로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일부 채굴자가 진입 후 나가지 않았죠. 관련 자료가 이미 있지만 이 정보는 흥미롭습니다. 이를 통해 채굴 수익성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치가 4.9만큼 증가한 걸 볼 수 있는데 왜일까요? 전체 가중치가 약 4%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채굴자 수익이 늘어난 겁니다. 가중치 관련 주석을 러시아어나 중국어 등 모국어로 설정해 확인하세요. 중요한 지표니까요. 주요 지표를 보면 변동이 있습니다. 각각 4와 4.7 하락했고 20일 상승했습니다. 훌륭하고 명쾌한 정보네요. 이것도 정말 최고예요. 오랜 시간 동안 팀원들이 열심히 일했고 저도 이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서 정말 기뻤습니다. 즉, GPU H100 Medium Weight입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이건 업계 전체에서 예를 들어 항공산업에서는 전체 무게를 어떤 추상적인 단위 예를 들어 79만 8천 같은 것으로 측정하지 않습니다. H100 즉 엔비디아 H100라는 그래픽 카드로 측정하기로 했습니다. 이 그래픽 카드들은 가장 대중적이고 성능도 명확하게 알려져 있어서 이런 카드들로 성능을 측정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팀원들이 한 일은 무엇일까요? 우선 그들은 어떤 그래픽 카드가 있고 GPU가 몇 개나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이걸 어떻게 계산했는지 제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GPU 페이지를 한번 가보죠, 아마도요.
여기 보시면 엔비디아 H123이 2683장으로 전체의 58.5%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여기로도 받습니다. 여기 보시면 엔비디아 H123이 253.1인데 지금 우리는 그래프를 보고 있고 이건 중앙값 가중치입니다. 중앙값이란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 이 H100 모델들의 전체 목록, 즉 모든 H100 모델의 가중치를 다 모은 다음 양쪽 끝에서부터 값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가운데에 위치한 중간 값을 취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값이 100, 200, 300, 400, 500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다면 중간 값은 300이 됩니다. 제가 좀 거칠게 예를 들었지만 실제로는 값의 차이가 훨씬 적고 이 방법이 꽤 정확한 값을 제공합니다. 2500개나 되는 이렇게 큰 표본에서는 정말로 매우 정확합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값이 변했는지 볼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지난 에포크와 비교해서 0.7% 변동이 있었는데 즉 꽤 정확하게 측정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오버뷰로 돌아가 보면 바로 이 값이 중간 값이고 바로 이 수치가 모든 투자자들에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3000개의 GPU H100이죠. 그리고 바로 이 수치를 기준으로 우리는 약 100만 개의 GPU를 가진 오픈AI와 경쟁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3000개 정도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달성할 수 있습니다. 언젠가 매일 5%씩 성장하면 81일 만에 그 수치에 도달 가능하다고 계산했습니다.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지만 올바른 수학과 성장 모델이 있다면 이 숫자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계속하죠. 그러니까 이 멋진 지표를 계속 주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지표를 보는 것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Participants는 임대용으로 컴퓨팅 파워를 제공하는 사람들입니다. 즉 이들은 네트워크에 임대용으로 마이너나 호스팅 업체, 다른 말로는 호스터로 컴퓨팅 파워를 제공합니다. 여기 거의 특별 참가자들의 수가 나와 있습니다. 즉 이들은 고유한 주소와 고유한 지갑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이 항목들 중 GPU를 제외한 거의 모든 부분을 살펴볼 것입니다. 별도의 페이지들도 있는데 그 부분도 다시 다룰 예정입니다. 자, 인퍼런스입니다. 즉 인퍼런스에는 그 설정 관련 이슈가 있어서 대표표가 크게 와닿지는 않지만 그래도 미래를 위해 아주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 아래에는 무엇이 있나요? 펍 GPU, 이건 좀 더 세분화된 항목입니다. countries, 어떤 나라에 위치해 있는지인데 이건 오직 ML 노드만 해당됩니다. 자, AI입니다. models, 즉 어떤 모델을 사용하는지인데 여기에는 모델이 하나뿐인데 왜 더 많은 것처럼 보일까요? 그건 신만이 아는 일이죠. 데이터 센터. 이 부분도 아마 마이닝을 하고 싶은 분들에게는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이걸 펼치면 여기서 사람들이 장비를 어디서 구매하는지 볼 수 있습니다. 유일하게 알아둬야 할 점은 이건 ML 노드가 아니라 네트워크 노드라는 것입니다. 즉 ML 노드, 즉 가장 비싼 장비 H100, H200, 기타 카드 등과 설치된 노드를 한 곳에서 구입하고 서버는 다른 곳에서 주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헤츠넬 같은 경우가 그렇죠. 그들은 아마도 이런 적합한 GPU조차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네트워크의 3, 4%를 차지하며 G코어는 이런 장비가 많습니다. 그리고 허스트-K, 러시아 조직인데 러시아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도 지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제 생각에는 GPU가 없는 것 같습니다. 즉 아마도 이런 서버들은 임대용인 것 같습니다. 바로 네트워크 노 내용으로요. 좋아요. 이 분야에 익숙하신 분들은 아마 흥미로울 텐데 이건 토큰 트랜스퍼 밸류스의 경쟁입니다. 안타깝게도 이게 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댓글로 알려주세요. 국가별 데이터는 꽤 흥미로운데 가능할지도 모르겠네요. 여기 지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다른 보고서에서 이 내용을 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특히 영국이
그렇습니다. 캐나다, 미국, 핀란드, 독일, 러시아 18, 중국 10, 프랑스 10. 그렇다면 통계적 오차범위 내에 있는 셈입니다. 다음은 개요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의 요약입니다. 추론 맵 한번 살펴볼까요? 이건 참 흥미로운 일이네요. 보시다시피 이 애니메이션을 2위로 꼽았지만 정작 정말 좋아하는 듯하네요. 네, 이건 국가들이고 이건 바다이며 추론은 이렇게 진행되죠. 주요 검증자 노드는 아마 노르웨이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이건 뭐죠? 여기가 어디죠? 네, 노드 1입니다. 이것이 메인 노드입니다. 노드 2. 네, 꽤 재밌네요. 네, 자, 이제 여러분도 한번 장난쳐 보세요. 좋아요.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네트워크. 뭔가 그림들이 또 있네요. 분포, 참여자들, GPU 118개. 이게 GPU의 전체 개수입니다. 카드. 자, 계속 가보죠. GPU들. 이거요. 이 표는 제가 아마 가장 자주 사용하는 표입니다. 여기 있는 이 필터들이 정말 편리합니다. 뭐 이건 제가 어떤 특정 모델에 대해 좁게 뭔가를 보고 싶을 때 사용하는 거예요. 모두 선택하거나 모두 해제한 다음 특정 모델 하나를 선택해서 그 모델의 가중치 중앙값이 얼마였는지 볼 수 있습니다. 두 개의 모델을 선택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는 그 모델들이 없는 것 같네요. 이 모델들은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기능은 흥미롭네요. 모두 선택해 봅시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거는 정확히 몇 개의 모델 아니면 어떤 GPU들이 이전 시대와 비교해서 선택되었는지, 즉 GPU의 수가 어떻게 변했는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려 18%나 증가해서 100개가 더해졌다는 점입니다. RTX 6000은 약간 줄었고 50% 증가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140GB는 이건 잘 모르겠네요. 여기에는 약간의 치팅과 관련이 있다라는 추측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델들은 이제 거의 GNC를 가져다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거기서는 거의 남는 게 없습니다.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이 표를 보면 몇 가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건 물리적인 수치, 즉 GPU로 계산된 전체 수량입니다. 이 표가 가장 재미있는 표인데 사실 맨 위로 올리고 싶지만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이건 전체 GPU의 수이고 색깔별로 예쁘게 나눠져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H100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H200이 11%로 두 번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090은 47GB입니다. 네, 이상하게도 이 GPU들도 아직은 충분히 있지만 이들은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6009 15GB. 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커뮤니티 펀드. 이건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있었던 페이지에서 그 정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True Community Pool 이 32,540임을 확인했습니다. 이게 바로 현재 커뮤니티 풀에 어떤 자금이 있는지에 대한 정보입니다. 이 정보가 계속 업데이트 되길 바랍니다. 저는 여기에 시간별로 각 에포크마다 커뮤니티 풀로 들어오거나 나가는 자금의 양을 보여주는 대시보드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커뮤니티 풀 자금이 분배된 지갑들도 나와 있는데 가장 큰 분배는 2천만으로 이는 비트퓨리입니다. 그들은 수백만 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이 2천만 GNC를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자금은 어떤 스마트 컨트랙트 주소에 보관돼 있고 이 모든 것을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통해 정식으로 진행할 수 있을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준비 중입니다. 준비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또
6,651개의 지갑이 있는데 이 지갑들로 자금이 분배되었습니다. 즉 커뮤니티 풀에서 나온 자금은 전체 커뮤니티의 투표를 기반으로 분배되고 여기에는 바로 그 투표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투표들을 바탕으로 자금이 어떻게 분배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어떤 지갑에 어떤 금액이 어떤 투표 결과로 이체되었는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곳을 클릭하면은 당시 어떤 투표가 있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속 진행하죠. 유니티 풀 강의는 현재 외부 지식 베이스에 있지만 곧 이쪽으로 옮길 예정입니다. 관련 링크는 설명란을 확인해 주세요. 토큰 보유자들. 여기는 뭔가 정보가 너무 많고 정렬까지 있어서 그런지 저한테는 제대로 로딩이 안 됐네요. 즉 여기에는 네트워크에 있는 모든 지갑 목록이 실제로 표시되며 그중 잔액이 0.1 GNC 이상인 지갑들입니다. 그래서 로딩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아마 지금도 제대로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일단 계속 로딩하게 두고 우리는 다른 걸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인퍼런스, 즉 실제로 건카 네트워크는 무엇을 위해 구축되었을까요? 사람들이 인크레스를 합리적인 가격과 자신에게 가까운 비용으로 대기업의 이런 추가적인 초고 마진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여기 토큰의 수가 있는데 그런데 시간별 정보는 어디에 있죠? 아마도 그건 아닌 것 같네요. 아마도 우리는 마지막에 포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 이건 이렇게 되어 있고 validated 부분에 약간 미완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단순히 검증을 통과하지 못한 추가 토큰들이 더 있습니다. 전체 합계는 당연히 6만 9천이어야 합니다. 즉 여기에는 아직 하나의 값이 부족합니다. 검증에 제출되지 않은 것이죠. 하지만 네트워크에 대한 전체 요청 수는 6만 9천이었습니다. 저는 이 전체 요청 수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했는지 보여주는 표가 어디 있는지 보고 싶네요. 시간에 따른 AI 요청. 여기에 뭐라고 적혀 있죠? 제로 이상, 제로 이하.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요. 제로 이상, 제로 이하, 17,000. 자, 한번 이해해 봅시다. 98, 그리고 99, 0은 왜인지, 그리고 98. 왜냐면 지금 99가 진행 중이니까. 자, 198. 그러니까 15,000. 필터 15,000. 이게 아마 밸리데이트 될 거고, 그럼 이건 뭐지? 469, 464, 그리고 이건 invalidated missed 이 합계인 것 같네. 이제 다 이해됐어. 그러니까 이건 검증된 거고, 이건 검증되지 않은 거네. 그런데 나는 사실 이 숫자가 더 궁금했어. 즉, 전체 요청이 몇 개였는지, 그리고 그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 참고로 이 validate도 흥미로운 정보이긴 한데, 사실 아무데도 전달되지 않은 요청들이 많으니까 내 생각엔 이게 훨씬 더 정보성이 높은 것 같아. 이거 말이야. 왜냐하면 아무데도 전달되지 않은 것들 중에도 올바른 요청들이 있었거든. 우리가 관심 있는 건 바로 그 올바른 것들이야. 시간에 따른 통과율, 즉 몇 퍼센트가 통과했는지. 여기 있는 요청들은 거의 100%에 가깝게 통과하고 있어. 실패, 원인 분류, 영화, 영상, 영상 0.4, 0.7,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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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 좋아. 괜찮아? 뭐 어쨌든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세요. 의견이나 제안은 여기에 남겨주세요. 여기 담당자분들이 필요하면 바로 수정해 줄 겁니다. 계속 진행하죠. 다시 사이트로 돌아가 보죠. 아쉽지만 토큰 보유자분들은 그래야 합니다. 0.4 유감스럽게도 0이네요. 다시 재부팅해 보겠습니다. 아마 작동할지도 몰라요. 다음으로 넘어가죠. 참가자들, 이게 뭐지? 이들은 참여자, 즉 채굴자이자 이러한 자산의 보유자입니다.
소유자가 아닙니다. 네트워크에 GPU를 제공하는 사람들. 다음은 그 목록이며 총 무게 순으로 순위가 매겨져 있습니다. 즉, 한 사람이 GPU를 많이 보유할수록 이 표에서 그 사람의 순위가 더 높아집니다. 보시다시피 총 5페이지가 있습니다. 이번 에포크의 채굴자 수입니다. 여기에는 왜인지 표시되어 있지 않네요. 여기에는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오버뷰에서 확인할 수 있고 아니면 5페이지를 넘기면서 넥스트 프리비어스로 직접 세워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인퍼런스, 무게, 리워드, 바스, 마지막 접속 시간 등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다음 채굴자를 한번 볼까요? 참고로 여기 화살표가 잘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있습니다. 예, 여기에는 장비에 대한 흥미로운 정보가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정보가 좀 더 많았으면 좋겠지만 언젠가 개발자들이 이 부분을 개선해 줄 수도 있겠죠. 그럼 채굴자 중 한 명을 들어가서 거기서 무엇을 볼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수량은 기본적으로 121입니다. 즉, 우리가 앞서 봤던 그 페이지에는 121명의 참가자가 있습니다. 오, 알릴루야. 토큰 홀더스가 열렸네요. 바로 이 페이지입니다. 여기요. 그리고 여기에서 한번 볼까요? 1억 500만, 1억. 이 지갑들은 제네시스 결과로 자금이 이체된 지갑들입니다. 제가 제대로 이해했다면 3,400만, 2,200만, 그리고 200만 등등입니다. 이렇게 각 지갑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거래가 이루어졌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지갑들 중 하나를 한번 골라봅시다. 블록체인에서 거래를 찾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첫 번째 거래는 제네시스 결과로 블록체인 외부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그리고 여기서는 여기에는 다양한 거래가 많이 있습니다. 확인해 볼 수 있고 다운로드 할 수도 있습니다. 더 자세히 살펴볼 수도 있죠. 이렇게 각 지갑마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검색을 통해 자신의 지갑을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복사해서 붙여넣으면 해당 지갑에서 이루어진 모든 거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마이너라면 각 에포크마다 지급된 보상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건 이미 봤잖아요. 참가자들 그거 흥미롭네요. 상위 10개 점유율, 전체 공급량의 85%, 상위 10개 지갑의 전체의 85%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자원을 채취할 수 있는 공급 우물입니다. 이 수치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계좌 증가율, 시간 경과에 따른 총 계좌 수. 네, 물론 이 명판을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볼 수 있을지 1121년이 아니라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살펴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입니다. 또한 이 계좌들 중에서 예를 들어 하나 이상의 GNC를 보유한 계좌가 몇 개인지도 알고 싶네요. 즉 그보다 적은 수량을 가진 계좌는 아예 고려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퓨나 대시보드로 좀 더 작업해 보고 싶습니다. 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네트워크 개요는 이미 봤죠. 자, 이건 우리 쪽입니다. 이건 안타깝게도 왜인지 라벨이 붙어 있지 않네요. 보시다시피 이런 자잘한 수정할 부분이 많아요. 여기 proposals가 있네요. 아마 그렇죠. 이건 뭘까요? 아니네요. 우리는 개별 참가자를 보고 있군요. 네, 개별 참가자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특정 에포크 동안 그가 획득한 GMK 수량이 바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또 뭘 볼 수 있을까요? 자, 에포크 번호입니다. 총 가중치. 확인된 가중치. 확인 비율은 얼마인가요? 인퍼런스 수, 이 인퍼런스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리워드 포인트 여기서 150만을 벌었네요. 리워드 포인트 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에포크별 인퍼런스 자 밸리데이터 분석입니다. 리워드 포인트 리워드 포인트가 뭔지는 안타깝게도 모르겠네요. 글쎄요, 리워드 포인트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좋아요,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프로포절 제안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는 커뮤니티가 제시한 제안이 있고 그리고 이게 바로 투표입니다. 초록색은 찬성 투표, 빨간색은 투표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반대이거나 포럼의 정족수를 못 모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대부분은 포럼의 정족수를 못 모은 경우입니다. 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컨센서스 합의입니다. 잘 안 보이네요. 여러분 약속했는데 아니요,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교체할 수도 있습니다. 컨센서스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헬스 히스토리 상태 이력입니다. 이 모니터링 보드는 제가 사용하지 않아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슬래싱 벌점입니다. 마이너들은 이제 얼마 전부터 180번째 에포크부터는 GPU 외에도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담보금은 어떤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일부가 차감됩니다. 바로 이 차감 내역이 여기 표시되어 있습니다. 관심 있는 마이너 분들은 차감 내역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슬래싱입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블록스 플록입니다. 그냥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략 몇 초마다 한 번씩 보시는 것처럼 28초, 29초, 30초 그리고 다시 18초와 19초마다 순서대로 새로운 블록들이 생성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네트워크의 평균적인 블록 생성 시간은 약 6초씩 밀리초 정도가 소요됩니다. 왜 블록이 생성되지 않는 거죠? 지금은 아마 519번을 다시 불러와야 할 것 같네요. 네, 그런데 여기서는 그냥 로딩이 안 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즉, 519번째 블록이 있었고, 그 이후로 이렇게 많은 블록이 이미 생성된 것입니다. 뭐, 아마도 다른 분들이 이것도 수정할 수 있겠지만은 중요한 건 현재 블록 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는 사실 2달 전이 아니라 2분 전, 즉 정확한 시간과 날짜가 표시되면 더 좋겠네요. 만약 우리가 더 아래로 스크롤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도 4개입니다. 정확한 일시를 알 수 있으면 더 좋겠죠. 계속해서 트랜잭션입니다. 즉, 이건 네트워크에서 발생한 트랜잭션들입니다. 이건 뭐죠? 아마 이건 로컬 트랜잭션 같네요. 즉, 각자 서버에 기록한 겁니다. 그리고 이건 네트워크에서 직접 가져온 듯 하네요. 전체 태그 전송, 크로스 체인, 클레임, 추론 이렇게 필터를 직접 적용해서 어떤 트랜잭션이 실행됐는지 어떤 지갑에서 어떤 규모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보고 드립니다. 즉 이제 대시보드는 끝났고 이제는 이 친구들이 개발한 도구들로 넘어갑니다. 파우셋 정말 멋진 기능이죠. 특히 초보 마이너들에게는 GNK 지갑에 최소한의 소액이라도 있어야 처음 트랜잭션을 서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능이 정말 자주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바로 이런 상황과 사람들이 자유롭게 실험해 볼 수 있도록 이 친구들이 정말 훌륭한 도구를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지메이 같은 곳으로 회원가입을 하면 24시간마다 0.01 GNK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부담 없이 가입해서 받아보시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리워크 계산기 정말 멋진 기능입니다. 과소평가된 부분일 수도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 기능을 모를 수도 있지만 정말 좋은 기능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냐면 각 카드의 최신 무게 데이터를 가져오기 때문에
계산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즉 여기에서 보시면 이렇게 맥스 웨이트 최대 무게가 정해져 있고 여기에는 중앙값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 중앙값을 기준으로 각 특정 시대마다 받을 수 있는 보상의 대략적인 수량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가장 인기 있는 에이백을 예로 들어보죠. 가장 좋은 서버, 가장 인기 있는 서버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바로 이 8개의 에이백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대에는 739 GNC를 받았을 것입니다. 이 계산은 아주 간단합니다. 261.19는 한 장의 카드의 무게이고 이 카드의 개수를 8로 곱한 다음 reward per weight, 즉 단위 무게당 보상 개수로 다시 곱합니다. 이 값은 우리가 처음에 네트워크 오버뷰에서 봤던 그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 값이 대략적인 수치이긴 하지만 실제와 매우 유사한 충분히 신뢰할 만한 값입니다. 바로 이 지표에 대해 우리가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 페이지의 첫 번째 대시보드, 첫 번째 그래프로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설명드렸습니다. 트래킹입니다. 여기서는 특정 노드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즉, 회원가입을 하고 원하는 노드를 추가한 뒤 이 도구를 통해 그 노드를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드 셋업입니다. 이건 흥미로운 기능입니다. 이걸 누가 테스트해 봤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원래 이 도구는 사용자가 직접 오랜 시간 설정하지 않아도 노드를 실행할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뭐 한번 시도해 봐야겠네요.